발레 다 같이 하자는 게 다 근거가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바다 위에 있는 축구장에서 훈련을 하던 팀이 우승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 발레로 훈련을 한 팀이 아스날을 이겼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자기 팀을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린 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뭔 얘기일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축구장. 자, 태국 남부에 코파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부유식 마을, 즉 물 위에 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살던 애들이 맨날 TV로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애들이 어때요?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근데 마을이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공 찰 데가 없죠. 그래서 애들이 직접 축구장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낡은 배 12척을 모아서 다 붙인 다음에 묶은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대고 못질을 한 거죠. 또 철조각들 남은 거 이어다가 골대 만들고, 그리고 애들이 그 위에서 맨날 축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옆에 공을 막아주는 펜스나 그물망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5분마다 공이 바다로 빠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로 다이빙해서 공 가져오는 거지.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상하컵이라고 태국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거기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 나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돈이 없잖아요. 참가비도 내야 되고 이동 경비, 숙소비,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감동적으로다가 마을 어른들이 모금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축구화도 사주고 유니폼도 맞춰줘. 그리고 저 멀리 대회장까지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되게 잘했나 봐요. 전국대회 준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준결승을 치렀는데 전반 끝나고 0대1로 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애들이 불만이 있는 게 새로 산 축구화에 빗물이 꽉 찬 거야. 그게 너무 불편한 거지. 얘네는 맨날 맨발로 축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축구화를 다 벗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30분 만에 2대2 동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나 했더니 상대팀이 막판에 골을 넣어서 졌어요. 현실적이라 더 좋다,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파니 FC는 나중에 그 대회에 또 나가서 7년 연속 우승을 해요. 그래서 태국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소년 팀 중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재능이란 게 뭔가, 어떻게 그 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우승을 계속할 수 있는가 궁금해.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애들이 바다 위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공이 바다로 빠지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공 안 나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 컨트롤 능력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거의 풋살이잖아. 힘이 엄청 든다고. 근데 공이 바다에 빠져, 그럼 또 바로 수영 들어가잖아. 유산소 능력이 안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환경이 재능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대회 나가서 잘하고 오니까 마을 어른들이 기특하죠. 그래서 경기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대요. 표면도 매끄럽고 옆에 그물로 펜스도 쳐놔서 이제 공이 바다로 안 나가. 자, 이 친구들의 스토리가 워낙 흥미롭다 보니까 2011년에 태국의 한 은행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광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다 위 축구장이 아예 관광지가 됐대요. 매일 수천 명이 방문할 때도 있대. 그러면 그 관광 수입이 코파니 FC의 운영비로 들어가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아름답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나 어릴 때 생각이 나네. 발레 훈련. 자, 스웨덴 4부 리그에 웨스테르순드 FK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팀 감독이 누구였냐? 브라이튼, 첼시 등등을 거쳐서 지금 스웨덴 대표팀 감독하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였어요. 포터가 지도자 경력 초기 때 이 팀을 맡았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선민 선수가 여기서 뛰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팀이 발레로 훈련을 했었대요. 정확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발레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시 포터 감독과 구단 회장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문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레만 한 게 아니라 미술 전시회도 열고 선수들이 지금까지의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쓴 글을 묶어서 책도 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발레였던 거예요. 자, 그럼 포터 감독은 왜 이런 문화 아카데미 활동을 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팀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런 공연 같은 거 하다 보면 엄청 끈끈해지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현대무용 공연 같은 걸 해봤어요. 수업 때문에 엄청 끈끈해져. 게다가 이 팀에 온 선수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가 되게 춥고 외딴 데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선수들이 굉장히 외롭고 퍽퍽하다고. 근데 다 같이 이런 문화 활동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내가 발레를 왜 해? 나 축구 선수인데? 이러면서 엄청 싫어했는데 나중엔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공연을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었대요. 구단 회장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구단 스태프들도 다 같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일할 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 있잖아요. 그리고 위계 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단뿐만 아니라 구단 사람들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팀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포터가 문화 아카데미를 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각각의 선수들을 한 인간으로서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포터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선수들이 이런 문화 활동을 다 같이 하면 감성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성 지능이 정확히 뭐냐?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타인한테 공감하고 적절히 협력하는 능력, 요런 게 감성 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좋아지면 선수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경기장에서 더 나은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터가 왜 그런 생각을 하나 봤더니 석사 학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공이 뭐냐? 리더십 및 감성 지능. 발레 다 같이 하자는 게 다 근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발레를 통해서 팀을 하나로 만들고 선수들 각각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왔어요. 5시즌 동안 승격을 3번 했어. 그래서 결국 스웨덴 1부 리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아스날을 이기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터 감독의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영국으로 와서 스완지, 브라이튼,
브라이튼, 첼시, 웨스트햄 이런 팀들을 맡았어요. 근데 그때는 포터가 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터가 말하기를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스웨덴에서 자기가 왜 발레를 했는지 그 이론적인 이유만 간직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을 위해 피 흘린 팬들. 자, 독일 분데스리가에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 팬들이 진짜 팀을 위해서 피를 흘렸대요. 그게 뭔 얘기냐? 2004년에 우니온 베를린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 등록을 못하게 생겼어. 리그 등록 못하면 아마추어 리그, 하부 리그로 내려가야 돼요. 더 이상 프로팀이 아니야. 그래서 팬들이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우니온을 위해 피를 흘리자. 말 그대로 피, 헌혈을 하자, 요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헌혈을 하면 10유로, 우리 돈 17,000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대요. 그러면 그거를 클럽으로 바로 송금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팀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꼭 지켜야 될 게 있죠.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 그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노드 VPN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노드 VPN이 뭐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VPN입니다. 요즘에 우리 개인정보 해킹해가지고 보이스피싱하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드 VPN 설치하시면 우리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개인정보 다 빼가는 악성 웹사이트들에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줘요. 행여나 정보가 유출된다? 그럼 바로 알려줘. 해결책도 제시해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최근에 안심 통화보호 기능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왜 요즘에 광고 전화, 무슨 설문조사 전화 엄청 오잖아요. 나 진짜 열받아 죽겠어. 근데 안심 통화보호 기능을 켜놓으면 전화 받기 전에 아, 이게 스팸 전화구나 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받기 싫은 전화는 자동 발신 차단을 해준대요. 자, 노드 VPN은 전 세계 8,400대의 서버를 운영 중이라 사용감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계정 하나에 최대 10개의 기기까지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제하시면 최대 79%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2년 플랜을 구매하시면 4개월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진짜 재밌는 게 이 팀 팬들이 헌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경기장을 직접 지었어요. 뭔 얘기냐면 경기장이 되게 오래돼서 낙후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2,300여 명의 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장 공사를 한 거예요. 대박이야. 이런 팀이 어딨냐고. 그리고 클럽은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팬들의 이름을 명판에 새겨서 경기장 한쪽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또 대박인 게 매년 크리스마스에 경기장에 선수들, 팬, 구단 관계자들 다 모여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대요. 그리고 월드컵 때는 구단이 팬들을 경기장으로 초대한대요. 너네 집 거실에 있는 소파를 경기장으로 가져와라. 우리 다 같이 보자. 다 같이 본대. 그냥 하나의 가족인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클럽과 팬들이 서로 사랑할까 봤더니 이 팀이 옛날에 독일이 분단돼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할 때,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팀하고 라이벌인 팀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노동자 계층의 팀이었어. 뭔가 핍박받고 저항하는 느낌? 원래 또 그런 느낌의 팀들이 열정적으로 잘 뭉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워낙 팬 중심이다 보니까 상업주의를 멀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기업한테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프타임 퀴즈 쇼 요런 걸 안 한대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니온 베를린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팬들은 순수하게 자기 팀,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러 오는 거지 그런 퀴즈쇼 보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의 집중력을 여러 가지 협찬 상품으로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그들 각자의 방식대로 축구를 즐기게 하는 거, 그게 팬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인지 선수들도 우리 팀 팬들의 응원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니온 베를린의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2019년에 1부 리그 처음 올라와가지고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또 2021년에는 홈에서 미넨한테 진 거 빼고는 한 번도 안 졌어.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여자 감독을 선임했어요. 마리 루이제 에타라고. 그 전에 이 팀의 수석 코치를 하셨었어. 근데 감독이 경질되고 그 자리를 잠깐 맡은 거예요. 물론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유럽 5대 리그 남자 팀을 맡은 최초의 여성 감독입니다. 혁신적이야. 근데 이 에타 감독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X의 어떤 어그로 계정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의 공식 계정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진짜 진심인데 닥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공식 계정이 자기 팀에 대한 애정, 사랑, 의리, 낭만 쩌는 거야. 비건 팀이 치킨을? 자, 한때 잉글랜드 3부 리그에서 활동했던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전 세계의 유일한 비건 팀으로 유명해요. 구단의 회장이 환경 보호, 동물 복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 파는 모든 음식에서 고기를 빼버린 거야. 비건 식단으로 꾸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막 맛없는 건 아니었대요. 굉장히 맛있는 비건 메뉴들이 있었대. 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리고 큐파이라고 아예 자기들이 개발한 메뉴가 있는데 그거는 파이 대회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 구단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쓴대요. 일단 관중석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모은 전기로 클럽 전체에서 쓰는 전력의 20%를 충당하는 거야. 그리고 영국이 비 많이 오죠. 그 빗물을 저장해서 잔디 관리하는 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선수들 유니폼도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미래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목조 경기장을 건설할 거다. 요런 계획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노력 덕분에 피파가 이 팀을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팀으로 선정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팀 선수들이 치킨 먹다가 걸렸잖아. 어떻게 된 거냐? 이 팀이 멀리 원정 경기를 간 거예요. 근데 경기 끝나고 집 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 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변 식당에서 피시앤칩스 20인분, 치킨 20인분 이렇게 배달을 시켰는데 그 소식이 언론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재가 시작됩니다. 그 음식을 배달했던 택시 기사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치킨을 먹어놓고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클럽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구단 회장이 하루 전에 유엔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했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근데 선수들은 치킨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욕을 더 먹은 거지.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구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구단에 있을 때만 비건 식단을 지키면 된다. 경기 끝나고는 선수들의 개인 시간이다. 그때 선수들이 뭘 먹든지 구단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홈 경기 때가 문제야. 홈 경기 하는데 선수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화장실에서 숨어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실제로 비건인 선수들이 있어요. 맨유에서 뛰었던 스몰링, 맨시티에서 뛰었던 델프, 토트넘에서 뛰었던 데포, 아스날에서 뛰었던 베에리. 이 선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고기를 안 먹으면 회복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야. 특히 스몰링은 붉은 고기를 끊고 무릎 건염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아구에로도 선수 생활 막판에 비건은 아닌데 붉은 고기를 좀 줄였대. 그래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덕분에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메시가 비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고기 굉장히 좋아하셔. 네, 오늘은 이렇게 특이한 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특이한 팀이 있죠. 전국 최고의 비선출들을 모아서 만든 리얼FC라고 리얼FC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